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관세 협상 딱 하루 시간이 있다 그러죠. 딱 하루. 트럼프가 30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협상 파트너가요. 일단 중국, EU, 일본, 그리고 한국. 한국도 굉장히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의 그 교역 규모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뭐 2024년 기준 정도로 보면요. 약 한 55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니까 엄청난 흑자를 내는 거죠. 이 정도 흑자 내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볼 때는 10대 교역국 안에 들어가면서 누적 기준으로는 5대 교역국 안에 들어갑니다. 5대 교역국.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지금 타결했죠. EU도 지금 뭐 어제 그제 지금 타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남아 있는 나라가요. 사실상 중국하고 한국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중국과 한국을 트럼프가. 대한민국은 이미 반점 아니다. 반 이상 이미 나라가 친중화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몽 1대1로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나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추종자들이 권력 잡고 있다. 근데 그 권력 잡은 그 과정을 보면은 석연치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스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다시 온다 그러죠. 큰 거 온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또 그것이 작동해야지만이 이 판을 뒤집을 수가 있겠죠. 자, 트럼프가 보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재명 이 집권 세력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당장 이야기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김민웅이라고요. 촛불 행동의 이 기획자 같은 존재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리더였었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운동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 총리형이잖아요. 현재 대한민국 총리로 있는 김민석의 친형입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역할에는 그렇게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 자격증만 있는 것 같은데 한미 동맹은 족쇄다. 주한미군 본국으로 꺼져라. 돌아가라. 와, 이런 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이 김민웅 같은 사람은 미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입국 비자 자체가 발급이 안 될 거야 아마. 연장선에서 보면 김민석이도 과거 총리 시절 과거 그 운동권 시절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 자체도 납득 불가, 이해 불가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런 친구를, 그런 사람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딱 꽂은 거야. 이건 노골적으로 반미적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과거 이재명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보십시오. 이재명 미국 점령군 맞다. 재차 주장했다.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점령군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똑같잖아요. 초록이 동색인데요. 똑같은 놈들끼리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김민석, 김민웅 이런 자들이 지금 그 주변에 더글더글하다라고 봐야죠. 이번에 왜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급습했는지 아시겠죠? 저거는 이재명이 뒤에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특검이 알아서 기는 것 혹은 알아서 충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권력 핵심에서 현 정권 핵심에서 저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미군 기지는요, 그 미군의 땅, 미국의 땅입니다. 미국의 그 영토로 봐야 돼요. 소파 협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그 행정 협상인데 간에 거기에 따르면 거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니까. 그런데 거기 어떻게 들어갔느냐? 미국에서 허락한 게 아니라니까 이번에는 그냥 들어갔어. 왜? 그 경비하고 정문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라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공무집행 방해하면은 당신들도 구속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니까 순식간에 그냥 문이 열려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급습해가지고 압수수색하는 척했죠. 사실상 거기서 압수수색했다 그래도 제대로 된 전 압수수색 아니라고 봅니다.
신용만 낸 것으로 봐요. 사실 거기서 뭘 핵심 정보를 가져가겠습니까? 다만 이런 우려는 있어요. 거기 들어갔던 이유가 놀라운 이제 추론인데요. 스카이데일리 99 그 기사 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썰이 있었습니다. 스텔스 전함이 그 함선이 와가지고 평택항에서 싣고 갔다 이런 말도 있고 스텔스 전함이 왔을 수도 있긴 해요. 미국에는 스텔스 전함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배가 있는데 그보다는 미 오산 공군기지에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오키나와로 날아갔다. 이 설이 또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러 간 게 아닌가 또 이런 주장이 일부 있긴 하죠. 자, 그런 것은 아직 이제 카드라 수준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꼬이고 있는 이유, 중국이 꼬이고 있는 이유 거의 같다라고 보면 어떨까요? 부정선거 카르텔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걸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박살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위에 보면 트럼프 호주도 미국 소고기 수입하고 있다. 호주가 사실 미국 소고기 수입할 필요가 없는 나라거든. 왜 그런가 하면 여기도 소고기 생산 대국입니다. 자기들도 나무 들고 수출하는 나라야. 우리나라도 호주산 소고기 많이 들어오죠. 과거 광우병 어쩌고 할 때 말이죠. 미국산 소고기는 안 되는데 호주산 소고기가 그 반대로 많이 팔렸죠. 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 해왔다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트럼프나 미국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미국 소고기가 호주산 소고기보다 못할 리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생산량이 더 많고 더 고급한 그런 품질의 소고기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거부한 나라들을 트럼프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이걸 경제적 이유로 보지 않고 진짜로 뭐 미국산 소고기가 문제가 있어서 수입 안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정치로 보는 겁니다. 반미로 보는 겁니다. 반미. 호주도 이걸 알기 때문에 수입을 허가한 겁니다. 우리도 미국산 소고기 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호주하고 미국은 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뭐 핵잠수함까지 뭐 제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신뢰하는 나라고 서로 간에 뭐 사실상 완전한 동맹 뭐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일체화된 어떤 그런 군사 안보 동맹 그리고 경제 동맹 이런 식으로 이제 봐도 무방한데 그런 나라 영국 다음으로 믿는 나라가요. 과거부터 저 호주 뭐 캐나다 이런 영미권 국가들이죠. 그런 호주도 반미 국가로 낙이 찍힐까봐 미국산 소고기 수입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때 정말 난리 부르스 쳤죠. 미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고 있죠. 그런 것도. 절대로 그건 과학이 아니고 그 선동이잖아요. 정치 선동 아닙니까? 그게 반미거든. 반미 사상, 반미 이념 뭐 이런 말도 있죠. 반미주의로 보는 거야 그걸. 그래 한국이 이번에 소고기 미국 소고기 수입 안 하면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재명이가 국내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농민들이 축산 농민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그러니까 코는 몰린 이재명이죠. 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만 해도. 미국은 쌀을 생산을 어느 정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 안에서 그 쌀 소비하는 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수입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산 쌀이 그 굉장히 품질이 좋대요. 일본도 이제 그걸 수입하겠다라고 하거든. 우리나라가 또 그걸 또 수입한다 했을 때 또 쌀 농민들 특히 이제 전라도가 이제 쌀 농민이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좌우에서 앞뒤에서 완전히 막히는 거지. 코는 몰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을 수입 안 하는 것을 경제나 과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이거를 반미로 보는 겁니다. 반미로 보는 자들에게는 맛을 보여주겠다, 혼을 내겠다라는 게 트럼프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은 이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못하는 거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관세 협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거죠. 자, 도요타와 가격 같아진 현대차 관세 15%로 못 낮추면 미국에서 사실상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끝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좋아졌다 그래도 외국 입장에서는요, 도요타 같은 이런 일본차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는 안 봐준다니까요. 한급 낮은 거로 보거든. 가격이 같다. 누가 현대차 사겠습니까? 현대 기아차 누가 사겠어요? 다 도요타나 뭐 미쓰비시나 닛산, 혼다 이런 쪽으로 가겠지. 일본, 유럽, 대미 자동차 관세 15%로 낮췄다. 일부 모델은 도요타, 혼다 가격 웃돌고 있다.
일본보다 세율 높으면 하이브리드 차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자, 이런 게 배경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배경에.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오산 공군기지 그 압수수색 보고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보고받은 트럼프 한미 관세 협상 중단하라. 그래서 2+2 회담하러 가던 우리나라 두 고관이 그 인천공항에서 발이 묶인 거 아닙니까? 오지마. 이메일로 오지마라고 이메일이 날라와가지고 거기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입니까? 그 보좌관이 그걸 보고 나서 부랴부랴 장관님, 응? 미국에서 오지 말랍니다. 그거 지금 전달받으면서 그냥 패닉한 상황이 이제 열린 거 아닙니까? 난리 났다. 그 상황이죠. 자, 이런 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있어서 중국을 다루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큰 건 뭐가 있는 게 확실한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속에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큰 거 한 방을 이제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 정황 중에 하나죠. 트럼프 측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트럼프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다 드러났어요. 트럼프의 최측근이라는 미국에서 트럼프 측근들이 뭐 많이 있지만 한 10명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윤 대통령을 부당한 대우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것도 여야 국회의원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 나경원 의원도 거기 있었죠.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걸 폭로했죠. 플리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진짜 트럼프가 신뢰하는 인물이고 트럼프의 가장 큰 싱크탱크에서 부소장으로 있는 인물이죠. 자, 그분이 말이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칭하면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 그 앞에 13명 그 의원들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죠. 거기서 그 적석에서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뭐 이런 죄를 지었고 내란죄를 지었고 뭐 이런저런 또 직권남용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인이다.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대 대통령이 약 6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누구도 구속된 대통령이었고 그 누구도 뭐 이런 식으로 수사받고 수모당하고 조롱당하고 망신 주기로 피해를 입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닉슨 같은 그런 논란이 됐던 인물도 수사받은 게 없어요. 사실은 탄핵당한 것도 없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지만 그냥 그걸로 자신이 이제 사임하면서 다 끝난 거야. 그냥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지금 좌파들은요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현재 이재명 정부, 이재명 세력, 이 정권하고요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반미주의자들이 이제 드디어 미군을 쫓아내겠다, 미군을 몰아내겠다라는 이 운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뉴욕에서도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네. 여기 이제 남한에서 미군 꺼져라는 이야기죠. 미국은 나가라. 뭐 이런 뉴욕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기가 막히다. 지금도 제국주의 이런 것을 떠들면서 미군 보고 꺼져라 나가라라고 하는 이들. 그리고 자 여기는 또 이렇게 종전하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종전. 그런데 이번에 미국으로 간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요 반미주의자, 반미 성향의 그 미국의 국회의원, 하원 의원을 만나가지고 종전을 이야기하더라고. 종전 이야기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미군 가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것까지도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어. 자, 협상은 협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못 나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그 속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협상만 보면 이미 협상은 끝났죠. 그렇지만 협상 자체는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분은요.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사업가 출신이고 거래의 달인, 흥정의 달인이라고 하더라고. 협상은 먹고 이재명은 안 놔줄 가능성도 있어요.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이재명은 박살내는.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전체를 적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 예, 거기에는 또 자신의 그 친구들도 우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관세 협상은 협상대로 해주되 그러나 이재명 그리고 중국 이 친중 카르텔, 중국몽 카르텔만큼은 별도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자, 일본도 EU도 다 내렸는데 관세 협상 15%로 다 내렸죠. 부랴부랴 작전 바꾸고 딱 하루 허둥지둥 시둥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심하기. 자, 이런 걸 보시면요. 이재명이 지금 어떠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미 통상당국 미국에서 스코틀랜드까지 옮겨 막판 협상.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통상 협상하는 담당자들 중에 중요한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뭐 스코틀랜드로 지금 날아가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간 거야 또.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국 산업장관 통상본부장, 미국 협상단 일정 맞춰 긴급 스코틀랜드행, 미국 상무장관,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조선업 협력 등 논의 진전 시도. 지금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선업 카드 하나 갖고 지금 어떻게 해보려 한다. 그리고 또 깜짝 씌워버리는 게 이제 농산물인데요. 농축산물인데 이걸 갖고 수입 개방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그 전망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10대 기업주들을 개별적으로 또 1대1로 다 만났잖아요. 저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또 약속을 받아냈던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 관련해서 뭔가 큰 거 베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아직 무역 합의 안 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 15 내지 20% 범위에 있다. 대한민국도 현재 25%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에 따르면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 글쎄요.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별도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3차 무역 협상 중인 중국 향해 일본처럼 시장 개방하면 좋겠다. 자, 일본처럼 화끈하게 질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협상을 끝내고 그러면 중국을 다 봐주나? 시진핑도 봐주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관세 협상은 끝내지만 시진핑하고 왕후닝 이 체제만큼 별도로 또 이렇게 컨트롤한다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봐야 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상호 관세 D-1, 구윤철 31일 워싱턴에서 베선트와談判, 내일 출국 이런 기사가 나왔죠. 딱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베선트 스웨덴에서 복귀 후 한미 협상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쫙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 기사의 진정성은 뭐 둘째 치고 말이죠. 형식적인 마지막 파토를 위한 마지막 어떤 그 결렬을 위한 그 회담이 될지 아니면 극적으로 어쨌거나 협상이 이제 마무리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재명 러트닉 따라간 김정관 여항구에 스코틀랜드까지 갔었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뭐 이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구윤철, 조현 등 함께 보고받아 심청토의, 산업장관, 통상본부장 해외 체류하며 미국 접촉, 협상 최대 기준은 국익이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으리. 미국은 너무도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주변의 수상한 자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내세우는 겁니까? 일부러 파토 내려고 이러는 건가요? 정말 미국하고 갈라서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미국 싫어하는 국민은 별로 없거든. 여론조사에 보면 중국 싫다가 거의 80% 90%고요. 미국 좋다가 80%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친미국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 항상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1위가 중국, 그 다음에 북한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결과는 정해져 있겠지만 그 결과를 인간이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굳은 의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봐서는요. 진짜 큰 그 한 방을 갖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